잘 들리죠? 네, 죄송해요. 마이크도 안 켜고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자, 인스타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함께 해 주시고 계신데, 네, 그 스트롱홀드 로스팅 대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로스팅에서 10명 중에 1명에 든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원두를 발송하고 이걸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어찌 됐거나 저는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제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요쪽에 있는 머신은 스트롱홀드 S7 프로고, 대회에서 사용할 제품은 S7 프로 X인데, 글자 하나 차이인데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대회장에서 사용할 머신을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조건을 좀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딱 똑같은 조건들을 찾지는 못해 가지고 네,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커피를 저는 평소에 사실 브루잉으로 맛을 봐요. 커핑으로 여기서 맛을 보진 않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일하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나와 가지고 커피로 로스팅을 좀 했는데, 브루잉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하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커핑을 하는 순간 굉장히 좌절감이 좀 들었어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제가 네, 인스타그램이랑 네, 페이스북에 좀 올려 놨어요. 여러분, 브루잉 말고 커핑해서 더 맛있게 커피 맛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로스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 분은 네, 댓글 달아 주세요. 자,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네, 로스팅에서의 네, 배치 사이즈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자, 잠시만요. 네. 네, 허건웅 님이 네, 댓글 달아주셨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네, 에르제니코 님이 대회용 로스팅을 고민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팁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제가 대회에 대한 경험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스팅 머신을 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입하는 배치 용량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와 있죠. 이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많은 커피 전문가들이 자, 로스팅 회사에서 권장하는 이 투입량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칼라워 같은 사람의 책을 보면은, 자, 기계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계의 성능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잘 포장하고 싶어서, 잘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과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닝 로스팅 머신은 최대한 4kg까지 투입이 가능한 머신이고, 스트롱홀드 S7은 850g까지 투입 가능한 머신이에요. 이카와는 제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60g까지였지 않을까라고 이제 네, 생각이 되네요. 자, 투입량이 다른데도 비슷하게 네, 로스팅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입량은 다른데 이제 비슷한 혹은 그냥 같은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로스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로스팅에서 적은 양을 투입했을 때와 많은 양을 투입했을 때에 같은 프로파일로 똑같은, 거의 같은 로스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유명한 곳에서도 그냥 배치 사이즈를 정해 놓고, 뭐 에스프레소용은 항상 몇 킬로, 뭐 브루잉용은 항상 몇 킬로, 이렇게 투입량을 정해 놓고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계측하지 못해서 그렇지, 로스팅에서의 모든 변수들은 저는 언젠가는 다 계측이 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거고, 자, 계측이 없이 감각만으로 로스팅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 어느 정도까지는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넘어서야 이 커피 업계 로스팅에 대한 기술과 어떤 체계들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어떤 요소를 더 내가 더 맞춰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치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4kg를 넣었을 때와 1kg를 넣었을 때 예열하는 상태가 똑같다면 당연히 1kg일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행동은 예열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열의 온도를 근데 어지간히 낮춰 가지고는 똑같은 프로파일이 사실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똑같은 자, 예열된 상태 이제 1kg를 넣었을 때와 4kg를 넣었을 때 시작이 비슷한 정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예열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공급하는 화력, 자, 화력을 4kg를 넣었을 때 4분의 1로 화력을 딱 맞춰 놓는다고 했었을 때 이 밸런스가 맞아지느냐? 맞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스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맨 먼저 뭘 해야 될까? 일단은 빈 온도를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 중에서 첫 번째로는 예열의 온도를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화력을 뭐 4분의 1 배치라고 한다면 4분의 1 정도의 화력을 일단 공급해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온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BT라고 하는 빈의 온도 센서를 기준으로 빈 온도의 프로파일이 나오죠. 자, 이 프로파일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눈에 잘 표현되지 않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로스팅에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답글이 왜 이렇게 잘 안 달리지? 인스타에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먹고 계시고, 네, 자, 유튜브에는 몇 분이 보고 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에도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네, 답글 다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부지런히 답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네, 계속 읽으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을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대한 부분 외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기 흐름이에요. 에어플로우라고 하죠. 에어플로우. 네, 에어플로우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로스팅 머신에 있어서 에어플로우를 무엇이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라이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조금 더 추가하고 뭐 보충하고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 여기 로스팅 머신의 뒤에 보면은 자, 배기 시로코 팬이 있고 여기 사이클론에 달려있는 시로코 팬이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이 시로코 팬이 달려있게 되는데 이 시로코 팬이 일반적으로는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균일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1kg를 넣었을 때와 4kg를 넣었을 때 계속해서 빼내는 바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풍량으로 빼내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똑같은 온도 프로파일인데 공기가 4배 많이 지나간 경우와 4분의 1로 지나간 경우는 분명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로스팅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흔히들 로스팅 머신에서는 다음에 이제 손을 대는 게 댐퍼예요. 댐퍼의 세팅들이 있죠. 댐퍼를 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제 센서들을 이용해서 댐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댐퍼의 작용은 크지 않아요. 댐퍼를 0으로 해놨을 때와 네, 최대 개방으로 해놨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는 댐퍼의 구조나 이 머신별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댐퍼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댐퍼를 설사 많이 닫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팬이 같은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빼내는 이런
바람의 이동에 약간의 저항이 되긴 하지만 이걸 완전하게 저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의 로스팅을 어렵게 만드는 네,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로코 펜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가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는 로스팅할 때 고온의 배기가스가 만들어지죠. 고온의 배기가스가 만들어지면요, 시로코펜이 돌면서 이 바람을 빼주면서 자기도 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로코펜이 보통은 돌면서 자기 자신도 식혀주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부속들을 좀 같이 외부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펜의 RPM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조사가 권장하는 어떤 그런 레인지를 넘어설 정도까지 RPM을 느리게 조절해 버린다면 시로코 펜의 모터 이 부속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수명이 단축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로스팅 회사들에서는 시로코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많이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장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고, 조금 더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를 같이 하는 형태들에서는 화력에 따라서 좀 더 화력을 많이 줄 때는 펜을 좀 더 세게 돌리고, 화력을 좀 약하게 줄 때는 좀 펜을 약하게 돌리는 식으로 연동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연동과 제어가 없는 머신에서 시로코 펜은 계속해서 동일한 RPM으로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kg를 넣었을 때도 적당한 로스팅을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허건웅 님이 댐퍼 조절 값이 일정하면 풍속도 일정하게 상승 감소하나요? 네, 이게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댐퍼를 이제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 조절할 때와 1에서 2로 조절할 때 그때 조절되는 간극이 동일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머신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머신 회사마다 다를 거고, 근데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네,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더 이상 댐퍼 조절이 의미가 없는 대역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로코 펜이 돌고 있는 풍속이 있는데, 댐퍼가 제 거는 이제 0에서 9까지 움직여요. 근데 시로코 펜이 돌고 있는 지금 제 머신에 세팅된 시로코 펜에서는 0에서 5 정도까지의 5 정도의 개방에서는 거의 시로코 펜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공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개방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 8, 9 이제 더 켜봤자 별로 시로코 펜이 돌아가는 배기의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수준이, 그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정지 화력, 최소 화력에서는 예를 들어서 5에서 9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화력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줬을 때에는 가스가 연소되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배기가스들과 어떤 공기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의미 있는 댐퍼의 대역이 약간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제 머신에서는 적어도 한 6 이상의 댐퍼 조절은 시로코 펜이 돌아가는 속도의 공기의 흐름을 이미 충분히 다 개방해 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으로 댐퍼를 조절하는 거는 낮은 화력에선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보고 계신 분들 계신데 답글은 잘 안 달아주시네요. 네, 여러분 인스타그램 이제 안녕. 네, 유튜브 라이브로 오셔서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로 오셔서 네, 제가 두 개를 다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 네, 유튜브로 네, 넘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자. 댓글 또 달린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재즈니 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잠시만요. 로스팅을 진행할수록 로스팅 시간이 짧아지는데, 그럴 때는 댐퍼는 고정하고 화력을 조절하는지, 아니면 댐퍼를 조정하면서 화력을 그대로 가져가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재즈니 님이 하신 질문은 기본적으로 로스팅 할수록 로스팅 시간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여러 배치를 할 때 같은 화력을 공급해도 계속 로스팅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첫 배치에서 예열을 충분히 못 하신 거예요. 네, 예열하는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초반에 주로 이제 드럼의 전도를 통해서 빈으로 넘어오는 이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더 로스팅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예열을 첫 배치 때 잘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로스팅 예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베스트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자, 댐퍼는 고정하고 화력을 조절하는지, 아니면 댐퍼를 조절하면서 화력을 그대로 가져오는지 보자. 처음에 예열을 제대로 못해서 두 번째 배치가 더 로스팅 시간이 빨라졌는데, 이걸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네, 정지하면 아닙니다. 네, 생각하는 중이고요. 보자. 네, 저라면 일단 예열을 조절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걸 당장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이제 댐퍼는 그대로 두고 화력을 약간 약하게 조절하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허건웅님, 화력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유레카. 네, 그러나 이제 화력보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럽고 팬의 속도가 전체 로스팅에서의 공기 흐름을 더 많이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가진 측정기를 통해서 좀 낮은 화력에서 조절을 해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높은 화력에서도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네, WXXNG, 지난번에 네,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이시군요. 배기팬 속도를 조절하는 로스터기 경우에 댐퍼를 조금 닫은 상태로 강하게 팬을 돌리는 것과 댐퍼를 다 열어놓고 팬을 약하게 돌려서 두 조건이 같은 배기량을 만든다면 로스팅도 비슷하게 나올까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네. 측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배기의 균형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면,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측정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측정해보고 네, 로스팅 해보시는 분들 저는 한국에 네, 한 5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수킴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환진님, 인스타에서 넘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이플님이 제가 사용하는 로스터기는 팬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에어플로우가 로스팅 단계가 진행되면서 생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자,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에어플로우가, 자, 에어플로우가 기본적으로 자, 댐퍼랑 거의 비슷한 이제 방식이죠. 에어플로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팬 속도가 조금 더 능동적인 제어를 하는 거고, 댐퍼는 약간 수동적인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공기 흐름을 제어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로스팅 단계에 따라서 자, 제 경우에 최근에 새로 제가 측정 장비를 샀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자, 생두에 수분이 제거가 언제 되느냐, 언제 많이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제 경우에는 배기를 최근에 개조를 좀 했어요. 보시면은 카메라 구도에 잘 안 나오는데, 네,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시로코펜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다가 센서를 이제 달 수 있도록 제가 네, 배기에 좀 변화를 주었어요. 저 배기에다가 풍속 센서와 함께 이제 온도, 습도에 대한 센서를 하나를 더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로스팅하는 네, 중에 제가 습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두가 어느 단계에서 수분을 내놓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생두가 수분을 내놓아서 드럼 내부에 이 습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거의
거의 직결되어서 배기가 되는 이곳에 측정되는 습도가 드럼 내부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배기되는 곳에서의 습도가 높다. 제가 말씀드린 습도는 절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가 아니고, 상대 습도는 로스팅에서의 생두가 내뱉는 수분의 배출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절대 습도를 통해서 가스식 머신은 가스가 연소하면서 내놓는 수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전기식 머신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가스도 이제 뭐 몇 정도의 화력에서 꾸준하게 내놓는 이제 수분의 배출량을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제 전체 로스팅 흐름 중에 언제 수분을 많이 내놓는가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스칼라우가 전에 책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이 지금 여기 있나? 잠깐 기다려 보세요. 댓글 한번 보고 보자. 허건웅님, 네, 이따 다시 읽을게. 재진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열 동영상도 보도록 할게요. 네, 나성준님 미얀마에 접속. 네, 가셨군요. 한 번 더 오시지.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책을 한번 가져올게요. 네, 스캇 라워의 책을 지난번에 보니까, 네, 수분 배출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었잖아요. 보자. 네, 수분 방출 단계 102페이지 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셔도 됩니다. 자, 수분 방출에 대해서 스칼라오는 1단계, 자, 0초에서 1분 30초 사이에 수분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수분은 계속 꾸준하게, 네, 방출된다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2단계, 1분 30초에서 1차 크랙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다수의 수분이 방출된다. 네,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자, 커피의 생두가 옐로우 되기 전까지와 옐로우에 진입하고 나서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옐로우에 진입해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라이즈드 반응이 일어날 때 상당한 양의 수분이, 네, 차이를 확실히 내놓으면서, 네, 수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크랙 때, 자, 스칼라우는 지금 1차 크랙이 시작되기 45초 전부터 1차 크랙까지 소량의 수분이 방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1차 크랙이 가까워지면서 남아있는 수분 상당량이 안쪽에 단단한, 아직 깨지지 않은 내핵 구조에 갇힌다라고 얘기하면서 1차 크랙 시작되기 전 45에서 60초 전에 수분 방출량이 적다. 네, 그래서 이제 ROR 곡선이 1차 크랙 시작 전에 수평을 이루거나 약간 높아지는 게 이것 때문일 거다라고 스칼라오는 얘기하는데, 자, ROR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건 뭐 많은 경우에 사실입니다만, 자, 스칼라오도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네, 어떤 뭐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어떤 측정의 방식이 정확하다고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태로 봤었을 때에는 1차 크랙 전에 수분 방출량이 매우 적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보다 1차 크랙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수분 방출량이 더 많아지고, 1차 크랙 때 굉장히 활발하게 수분을 방출하다가 1차 크랙이 끝나면 수분 방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로 왔었지? 네, 다시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허건웅님이 공기 흐름 바꾸면서 수분 함량이 바뀔 수 있어서 화력을 조절하는 게 큰 차이는 없나 보네요. 아니,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네, 배기를 직접 배기로 바꾸셨나요? 뭔가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간접 배기 동일한데요. 네, 이제 이 시로코 팬에서 이제 후드 덕트로 올라가는 배기를 더 길게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로코 팬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게 되면은, 돌아 나온 요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측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뭐 터뷸런스 혹은 뭐
터뷸런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터뷸런스에 의해서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풍속과 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진하는 구간을 좀 길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주고 그 구간의 어딘가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머신에서 빠져나오는 배기가 길어지고, 자 이제 후드가 이제 배기 시스템이 가져가는 그 위치가 좀 더 전체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 구도상으로는 제가 마치 이제 유도 배기, 간접 배기를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를 수정하는 공사를 좀 한 겁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배치 투입량에 따라서 로스팅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니? 잠시만요. 자, 네. 아까 우리 이제 시로코 펜 얘기했었죠. 시로코 펜 얘기하면서 섣불리 튜닝을 했다가는 시로코 펜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가능성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머신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로코 펜 자체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에요. 제가 제 머신에 들어가 있는 시로코 펜을 보니까 한 5-6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튜닝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 머신 만드신 대표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속도를 이제 조절하기 위한 적당한 솔루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배기 환경에서, 로스팅 환경에서 시로코 펜의 이제 전체적인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평소에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이제 배기 속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꿨을 때 그랬을 때 댐퍼를 가장 낮게 해 놨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측정해 보시고, 자 RPM을 변화시켰을 때에 인버터를 통해서 아마 이제 변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인버터가 비쌉니다. 배기 팬보다 인버터가 훨씬 더 비싼데, 인버터를 써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RPM을 낮췄을 때에 저 팬의 온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걸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고장이 잘 나지 않으면서 느리게 만들 수 있는 RPM의 레인지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4분의 1 정도까지 뭐 낮추기는 사실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하나 뭐 방법이 있긴 해요. 시로코 팬을 외부에 별도의 팬을 하나를 더 써 가지고 시로코 팬에 바람을 불어서 냉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장치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장비들을 잘 사용해 보시면은 좀 더 로스팅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자. 시로코 펜 수명과 성능 감소가 계속 걱정되는데 RPM이 오래 써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팍 죽어버리려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에이스 요트님 오랜만에 답글 달아주셨군요. 오랜만에 라이브 영상 접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카페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요.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자 일단 나는 시로코 펜을 이제 느린 풍속의 스펙을 가진 시로코 펜으로 교체하는 방법, 혹은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혹은 이걸 분해해 가지고 프로펠러만 더 이제 교체하는 방법 등등등으로 이제 배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을 텐데, 자 인버터 조절 등등을 통해서 조절을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부담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로스팅 머신을 사용해서 내가 적은 양을 투입하는데 뭘 바꿀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댐퍼를 아무리 조절해도 별로 큰 폭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제 머신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조절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4kg에서 2kg 투입하는 정도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추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제가 굉장히 격하게 이 변수를 조절해서 250g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500g에서 250g. 자 500g 투입이면은 4kg 투입의 8분의 1이고 250g이면 16분의 1이잖아요. 근데 배기의 풍속은
그대로 팬은 돌고 있는 거고 댐퍼를 약간 조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절반의 효율까지도 떨어뜨리지 못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조절하시겠습니까 이때? 퀴즈. 네. 좋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네 뭔가 네 상품을 드려야 되나? 다음에 카페 오시면 제가 네 맛있는 커피를 네 한 잔 서비스로 만들어 드릴 텐데. 아 네 에이스 요트님은 요즘 요팅 시즌이라 아 바쁘시다고. 네 언젠가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러시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하고능님 시러코 펜을 소형으로 바꾸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규격이 딱 맞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좀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예 해 보죠. 다른 분 답글 네 달아 주시는 분 혹시 안 계실까요? 아 네. 허그릉 님은 로스터기 대표님께 졸랐더니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대표님을 만나셨군요. 아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더니 제가 쓰고 있는 버닝 머신에서도 쪼끔 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나성준 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량 조절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예열이 충분한 상황에서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로스팅 머신에 어떤 제공되는 기능이 좀 더 있어야 하는 건데 자 RPM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럼의 회전하는 속도 RPM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자 투입량이 적어지면 RPM을 어떻게 하는 게 비교적 이 균형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까요? 자 꼬능님 소량 배치하면서 느낀 건데 배치 사이즈가 적어지면 화력 조절이 조금만 움직여도 ROR 값이 크게 꺾이더라고요. 배치 사이즈가 적어지면 화력 조절이 조금만 움직여도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측정하는 온도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느리게 하는 거라고 네 답글 네 그렇습니다. 느리게 하는 방향이 네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나성준 님 "RPM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해 봤는데 큰 차이를 못 만들었습니다."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자 제 기준에서 저는 평균적으로 자 60 정도를 한 1-2 킬로 전후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양을 투입했을 때는 한 65에서 70 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적은 양을 투입할 때 500 그램 250 그램을 투입할 때 45 까지 낮춥니다. 45.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 500 그램일 때는 제가 50, 55 뭐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더 적은 양을 할 때 더 낮출 때 45 정도의 RPM을 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하나 올렸어요. 자 머신의 외부에서 내부로 공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시럽코 팬의 흐름과 댐퍼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화력의 정도가 약간의 영향을 줘서 배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될 텐데 RPM을 조절하는 거는 똑같은 양이 지나갈 때 이제 공기와 이 커피 빈이 만나는 이 접촉 이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이 관계를 맺게 할 건지 얼마나 더 많이 공기의 영향력을 키우게 만들 건지 줄이게 할 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자 RPM 조절하면 전체 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전도의 영향력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이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소용량 배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최선의 변수를 조절해서 선택한다면 저는 이제 RPM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꼭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RPM을 조절해서 이 테스트를 해 보면 자 또 하나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배치 사이즈를 4분의 1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어 이제 RPM을 줄이고 나면은 4분의 1 화력을 공급했을 때 똑같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배기가 만들어지는 배기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내는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자 배기 앞으로는 자
투입 양에 따라서 배기의 풍속도 뭐 4분의 1이면 배기 풍속도 4분의 1로 조절을 할 거고, 네, 그를 위해서 이제 댐퍼와 시럽국 팬을 조절할 텐데, 배기 팬을. 자, 그러면서 투입하는 온도를 낮춰서 뭐 터닝의 온도도 동일하게 맞춰 놓고, 그 상태에서 화력을 4분의 1을 줘서 같은 흐름으로 로스팅이 거의 될 수 있는지를 앞으로 확인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뒤에 있는 팬의 흐름은 그대로 두고 댐퍼는 최대한 최소로 닫아 놓은 상태에서 화력을 좀 줄이지만 4분의 1보다는 더 강한 화력을 공급하면서 RPM을 한 45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하한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 이하로 가면 교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한 45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4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많은 화력을 사용해서 네, 이제 로스팅을 하는 형태로 투입 양이 다르지만 비슷한 균형을 만드는 로스팅 방법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라이브를 켠 거예요. 어렵네요. 자, 나성준 님이 RPM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큰 차이는 못 만들었고 적정 배치 이하는 어려웠습니다. 네, 자,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교반의 이 날개 구조가 다를 거기 때문에 투입하는 용량이 또 적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은 적은 양을 넣었을 때는 교반의 문제는 잘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RPM 낮추면 대류열은 줄일 수 있지만 드럼에서 전달되는 열량과 콩과 콩이 서로 전달하는 열량이 늘어나는 점이 있어서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역시도 이제 드럼이 가진 열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경에서 원리는 좀 착안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레인지가 머신마다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정도를 좀 정해놓고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RPM이 움직이면 측정되는 배기량이 유의미하게 움직이나요? RPM 조절을 하게 되면 배기량은 네,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절할 때 적정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확인봉 쪽에 라이트를 비춰서 생두 돌아가는 것도 봐보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어보고 있는데, 선생님은 결과물 말고 사용하신 지표를 또 다른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냐. 이제 네, RPM 조절할 때 RPM 조절할 때는 사실 네, 별 방법은 없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확인창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결과물을 보고 있고, 네, 그 외에는 아직은 뭐 특별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교반에 문제가 생기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같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도 교반에 문제가 뭐 생기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거랑 로스팅 중에 눈으로 관찰하고 배출 이후에 관찰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뭐 더 이상 네, 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소도두고님, RPM 낮아지면 빈 온도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요? RPM과 무관하게 빈 온도의 BT의 온도는 어차피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때 빈의 온도보다는 이제 우리가 커피 콩의 상태를 바탕으로 커피 로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RPM이 달라졌을 때는 온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1차 크랙이 오는 온도도 달라질 거고, 옐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잡아보셔야 되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커피 콩이 달라지거나 또 다른 변수들이 조절했을 때에도 좀 이 BT를 기준으로 하는 이 프로파일의 온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머신에 따라서 이 차이가 별로 RPM 조절에 의해서 나는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투입량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네, 등등등. 자, 허건웅님은 호퍼 통을 까버리고 교반 확인을 합니다. 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 이제 다 로스팅의 변수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건 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스팅 머신에 이제 뚜껑을 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 머신에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소형 머신에선 더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에어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로스팅 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해볼 수는 있겠죠. 로스팅 안 하는데 화력 주지 않고
네, 이제 생두만 넣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됐을까요? 네, 확인이 잘 안 되네요. 휴대폰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배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이렇게 해 봤는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로스팅 때 제가 원두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커핑으로 맛을 보잖아요. 자, 브루잉에 비해서 커핑으로 맛을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밸런스가 달라져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제 궁금함이에요. 퀴즈 아니고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브루잉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커핑하면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단지 로스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추출 방식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자, 커핑에서 더 커피를 맛있게 느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조절하면 커피가 더 맛있어질 수 있을까? 요즘에 좀 고민이 됩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시면은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네,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 WXXNG 님이 배치 사이즈를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부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네. 저는 무게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밀도에 따라서 부피가 커도 이제 밀도에 따라서 중량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네, 밀도의 개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같은 중량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네, 균일한 어떤 로스팅에서의 변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무게를 바탕으로. 네, 너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얘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 배치를 로스팅할 때는요.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긴 해요. 자, 풀 배치를 기준으로 할 때 로스팅 드럼이 이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자, 4kg 풀 배치를 하면서 부피가 커지죠. 작게는 1.4 배에서 한 1.8 배까지 부피가 커질 텐데, 자, 그러면은 이 공기의 흐름에 약간 일정한 저항의 역할을 후반에 가면서 빈이 커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1kg를 넣고 다른 균형을 동일하게 로스팅할 때와 4kg를 넣고 동일하게 로스팅할 때, 4kg를 넣었을 때는 후반으로 가면서 공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이제 1kg, 2kg를 넣고 투입한다면 4kg 배치에 비해서는 공기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는, 상대적으로 원활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로스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어 이제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초중반 흐름을 좀 다르게 맞춰 줘야 이제 이런 배치 사이즈가 달랐을 때의 어떤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설명하니까. 저도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되려나 봐요. 네. 자, 커핑을 기준으로 로스팅 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커핑 기준으로 하고 브루잉 레시피를 바꾸는 것도 생각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네. 커핑을 기준으로 로스팅을 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네, 고민이네요. 오늘 제 커피를 이제 대회 때 이렇게 로스팅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커피를 커핑으로 한번 먹었다가 너무 맛이 없어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충격받고 어떻게 로스팅해야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늦게라도 생각나는 분 계시면은 여기 답글 더 달아 주세요. 자, 추가로 더 궁금하거나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자, 잠깐 광고할게요. 자, 커피 찾는 남자 네, 쇼핑몰, 자,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랑 콜롬비아 커피가 싱글로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카페인까지 하면 4가지. 디카페인도 굉장히 맛있고요. 콜롬비아 프리미티보도 전보다 더 많이 안정되었고, 에티오피아는 이제 내추럴 커피만 2가지, 이디도와 아리차 판매하고 있는데 둘 다 맛이 되게 괜찮습니다. 진짜 네, 최근에 더 이 계측을 하면서 로스팅이 갑자기 확 안정이 되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많은 게 쫙 풀려가면서 로스팅이 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커피가 궁금하신 분들, 참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네,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고, 네, 카페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모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커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4,000원인데 소비자가 24,000원이니까 부가세 별도로 보면 22,000원 정도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뭐 소량으로 주문하셔서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괜찮으시면은 다량으로 네, 한번 써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컨셉은 이제 콜롬비아 중심의 혹은 뭐 중미 위주의 커피이고 현재는 콜롬비아 커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추럴이나 허니가 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수급의 문제로 워시드 중심으로 커피를 다루고 있고요. 제법 묵직한 느낌의 좀 잘 볶아 놓은 견과류 느낌의 커피, 견과류 같은 느낌이 좀 잘 나는 커피고, 라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메리카노에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추출에 따라서 약간의 산미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산미가 뭐 거의 없게 조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구수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1대2 정도 추출해서 이제 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메리카노에서 한 220g 이상의 물을 사용하셔서 약간 연하게 가시면은 굉장히 푸근한 느낌, 연하게 만들어질 거고, 180g, 200g 이런 정도의 물과 섞어 놓게 되면 쪼끔 더 산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아리차, 이디도 둘 다 너무 맛있게 네, 드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커참남 서스테인컵. 수세미로 문지르면 로고 지워지나요? 네, 설거지할 때 조심스럽네요. 아마 이제 너무 강한 수세미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타입으로 해 주시면 되고, 제 거는 뭐 해 놓은 지 제법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뭐 만들어질 수 이제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광고, 제가 9월 달 커피 베이직스 과정 광고를 올려 놨어요. 공지 올려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기존에 하던 브루잉, 에스프레소 그리고 로스팅 수업 외에 메뉴 세팅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수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드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뭐 따뜻한 커피와 따뜻한 브루잉과 차가운 브루잉을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를 한번 같이 경험하실 수가 있고, 또 에스프레소 세팅은 어떻게 했는지, 이 세팅에서 어떤 맛이 만들어지는지, 왜 이런 세팅을 한 건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서 설명해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카페라떼 2종,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을 추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그때 제가 또 스팀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스팀의 어떤 아이디어들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팀에서 거품을 주입하는 온도가 훨씬 높다든지 뭐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시면서 좀 네, 맛보시고 또 고민하고 또 제 고민을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뉴 세팅 클래스까지 총 4개를 개설해 놨고, 이제 정원은 현재 4인으로 잡아서 공지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오셔서 함께 맛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두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당황스럽네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렇다고 생두 회사도 뭐 무리하게 뭐 이제 생두 자신들이 가져오는 가격 대비 과하게 생두 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커피 생두 시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게, 널뛰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시기이고 좀 더 버텨봐야 되겠지만, 생두 가격이 오르는 건 이미 충분히 예고가 되었었던 일인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오른 가격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싱글 커피는 뭐 15,000원 기준으로 잡으셨다 그러면 이제는 18,000원 기준으로 잡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올려 잡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원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카페에서도 커피 가격을 쪼끔 높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뭐 지출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 물가도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의 뭐 변화, 온난화라기보다는 기후가 이제 큰 폭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네, 중요한 네, 변화들이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되게 커피 거래가 조금 많은 제한들, 제약들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잘 팔리는 곳들은 굉장히 잘 팔리는데 기존의 거래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곳들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두 농장도 그렇고 생두 회사도 그렇고 또 원두를 저같이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카페들도 다 비슷합니다. 허건웅님 몇 년 뒤면 직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함부로 커피하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네. 청소년들에게 커피를 교육하는 거 주의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김문수 님이 스모크 몬스터가 제연기인가요? 상당히 커 보이네요. 기존 제연기랑 어떤 차이나 장단점이 있는지요? 네, 제연기가 맞습니다. 네, 스모크 몬스터라고 스모크를 만들어내는 괴물은 아니고요. 네, 이제 스모크를 잡아내는 네, 그런 장비가 맞습니다. 전기식 집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원리가 다양하죠. 제연기, 스트롱홀드 제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터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필터를 걸러내는 방식이고 어떤 제연기는 뭐 이제 애프터버너로 가스로 태워내는 게 있고 뭐 이제 물을 뿌려서 이제 잡아내는 방식도 있고 또 전기 집진기도 굉장히 전통적인 제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전기식 집진기는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청소가 굉장히 어렵다는 번거롭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네, 내놓았고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유지 비용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스모크 몬스터 이제 인스타그램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제 소개로 네, 구입한다. 저한테서 봤다. 네, 얘기하시면은 가격이 싸게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호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스팅할 때 방독면 쓰시나요? 안 씁니다. 천식이 좀 있어서 1 시간만 넘어도 하루 종일 마른 기침에 일송나서 방독면 뽑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로스팅한 환경에 습도를 좀 높이시는 게 좋고 자, 생두를 계량할 때의 환경이나 또 배출하거나 먼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들에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마스크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돈 많이 버셔서 네, 제가 이 라이브 어디 갔나? 네, 아래 보시면은 저기 예, 달러로 된 표시가 있어요. 네, 커피 차는 남자 응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말고 여러분들 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콘텐츠 보시고 도움이 많이 돼서 예,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저도 네,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일정 자, 월요일은 제가 로스팅 이제 닫는 날이고요. 자, 그리고 또 금요일은 제가 로스팅 대회 참여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전에도 연습 때문에 뭐 쪼끔 이제 카페 운영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래 열던 시간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있는지 한번 방문한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온라인에 제가 여기 네, 라이브에 링크가 달려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샵을 통해서 제 커피도 많이 구입해 주세요. 자, 제가 댓글로도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로 로스팅에 대해서 유익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카메라를 거의 못 봤네요. 화면 보느라고.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찾는 남자였습니다.